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지난 6월에 건설이 끝났습니다만 안전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죠. 이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훈련을 실시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의 재미있는 대사를 중심으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곳이 있죠. 바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데요. 오늘은 원자력환경공단의 이종인 이사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원자력환경공단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9년 방사선 폐기물 발생자와 이 관리자를 분리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방사선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발전소나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잘 보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공단 이사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올 1월에 부임했습니다. 예. 설립된 지 6년째인데요. 예. 우리 방패장 부지 선정 사업이 시작된 것이 29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올해 경주 방패장 건설 공사가 완료됐고 예. 역사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어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예. 그 경주 방패장이 그 부지로 선정된 거는 언제였어요? 오래됐나요? 예, 오래돼서 한 6년 됐습니다. 6년 전에 결정했군요. 예. 예. 그 우리 이사장 경력을 보면은 원자력 연구소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원자력 안전기술원 또 원자력 학회까지 그야말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지난 1월 달에 오셨습니다마는 가장 그 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려운 점 어떤 게 있던가요? 예, 저는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입니다. 예. 제가 뭐 연구소, 전문기관, 원자력 학회장 등 거치면서 30년 이상을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데는 규제 전문기관이고 예. 지금은 그 규제를 받는 기관에 와 있는데 원자력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통이고요. 예.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예. 어려운 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예. 특히 원자력 안전 지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명품 방패장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방패물 안전 심포지엄이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끝났습니까?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해서 예. 정말 안전과 상생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좋으니 경주 방패장은 충분히 안전하다. 예. 과잉 투자됐다면서 기술적인 신뢰와 체감적 신뢰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방패장 운영에서 성공적이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예. 그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지난 6월에 건설이 끝났던가요? 예.
경주 방패장은 이제 지난 6월에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예. 저희 방패장 시설은 크게 지상 시설과 예. 지하 처분 시설 구분합니다. 예. 지상 시설은 2010년에 완공이 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하 처분 시설은 규제 기간의 최종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경주 방패장 하면은 아마 폐기물을 거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것으로 짐작은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그 발전소나 병원이나 연구소 등에서 쓰고 남은 폐기물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잘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은 바닷가가 가깝기 때문에 그 전용 운반선이 있습니다. 예. 전용 운반선을 운반하고 처분실 바로 옆에 있는 월성 원전 거는 전용 운반 차량으로 운반해서 갖고 와서 처리하는데요. 예. 특히 한 것은 그 지하 처분 시설은요. 예. 그 원통형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하 130m 원통형 구조형인데 밥그릇 아시죠? 예. 밥그릇 모양입니다. 아. 근데 밥그릇 모양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콘크리트 두께로 한 1m에서 1m 60입니다. 예. 그리고 내부 직경이 30m고 예. 높이가 50m 된 원통 구조물이고요. 아. 강도도 6.5 정도로 원자력 발전소 똑같은 그 강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느 정도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8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 1단계 그 동굴 처분 시설이 200리터 기준으로 10만 드럼 규모고요. 예. 이 정도 규모면 지난 한 30년 동안 원전에서 발생한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그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안전이다 보니까 이런 그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도 이게 안전한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경주 방패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잉 투자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예. 외국 전문가들은 혹시 여기 고준위 방패장을 해도 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IA 등 국내 전문기관 또 경주 시민들이 직접 출전한 조사단 등 6차례나 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서 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근데 당초 의욕적인 공기 산정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그걸 다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예. 뭐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 외국 사례를 봐서도 예. 우리보다 규모가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핀란드도 3년 반이 걸렸고요. 예. 저희들은 정말 매우 큰 공사지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과 많은 근로자들이 피와 땀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 건설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 지하 구조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최고의 안전을 갖춘 방패장이라고 자부합니다. 예. 외국 전문가들이 보고 고준위를 저장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패장 처리장도 있나요? 지금 그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는 예. 연말까지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그 고준위에 대해서는 그 방패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죠. 이제 갓 중저진이 방패장을 그렇죠. 완공했습니다. 예전에 굴업도가 그게 고준위 저거였나요? 그때만 해도 고준위와 중저진 구분 안 하고 아. 다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정책 나뉘었구나. 방향을 아. 중저진이와 고준위 방패장을 분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경주는 중저지 방패장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예. 그, 안전하다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자연재해로 무슨 방패장 주변에 무슨 사고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 주민들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주 방패장은 안전합니다. 예. 이 방패장이 있는 그 경주나 지진이나 해수, 지하수 등 다양한 요소를 상정하여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예. 이에 대해서 정말 악조건에서도 건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 저도 저희 집사람도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주에는 첨성도도 있고 삼충 가문사지도 있고 대왕암도 있습니다. 1000년 이상 지금 보존하고 있죠. 예. 이거 지금도 볼 수 있다는 것은 글쎄 지진 우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방사선 6회상 합동 훈련도 실시했다는데 이것도 안전 훈련이었습니까? 네. 그동안은 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한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면 예. 앞으로는 안전한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실제 운반 단계에서 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점검했고요. 예. 이걸 통해서 저는 선제적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 특히 모든 안전사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고 꼭 이런저런 사고를 다 볼 때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대응 능력, 특히 매뉴얼 같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나요? 예. 지진, 태풍 등 그 사회 재난은 물론이고 예. 방사선 노출이나 방패물 운반 시에 현장 대응 관련 매뉴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안심할 수 있도록 예.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방패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시에 계신 그 주민들하고도 많이 안전 문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소통인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안전과 예. 체감 안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제가 봉길리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예. 봉길리가 방패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 옛날 허벌판이었다가 산만 있었는데 예. 방패장이 들어오고 근데 그 지역민들이 느끼는 감은 아직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봉길리 지역민과 사랑방 자담회라든가 실질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좀 가치를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패장 주변에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여기 상암 YTN 상암인데요. 예. 여기 상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하늘공원 있죠. 예. 지난 추석 때 제가 거기 가보았습니다. 예. 그것도 쓰레기 매립장이 하늘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방패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예. 외국에도요. 예. 프랑스의 로브 방패장은 세계 각국에서 견하고 오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공단도 관광부나 지자체나 코레일 등 여러 개가 협력해서 이 아시아 최초의 동굴 처분 방식인 이곳을 예. 여기 오면 다 볼 수 있다. 보고 예. 듣고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허가는 안 난 상황입니까? 인허가는 지금 사용전 승인을 위한 규제기관에서 최종 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인허가가 나게 되면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인허가 나면 저희들은 준공식을 갖고 현재 전국의 임시 저장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을 갖고 와서 예. 안전하게 관리해서 자연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정인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고요? 네. 어떤 뜻인가요? 예, 방패물 사업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공단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우리가 기술도 확보해야 하고 공단들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단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라드 3.0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예. 이건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코라드 3.0이 추구하는 이러한 기본과 원칙으로 공단은 방패장을 건설과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예.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방패물 관리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거기 공단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270명입니다. 270명. 예. 매년 뽑습니까? 매년 보충도 하고 조금씩 뽑는데요. 예. 예. 올해도 좀 뽑았습니다. 예. 예. 그 직원들하고도 소통 많이 하시겠죠? 예.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일하는 같은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예. 직원들이 정말 신나게 즐길 수 있고 마음이 있어야 일도 잘 되는 것 같이 제가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이제 공단은 바닥을 치고 오를 날만 있습니다. 예. CEO로서 공단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고 웃음이 넘치고 정말 신나는 직장,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경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활동도 한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자라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몽당 연필이라는 제목으로 재능 기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몽당 연필은 영어로 말하면 Dreams Come True라고 예. 꿈은 이루어진다 예. 이 뜻입니다. 아. 이 자라는 세대에게 법과 질서, 규범이 바로서야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초, 중, 고, 대학생이기까지 꾸준히 강의를 하고 틈나는 대로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과 꿈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그 방사물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걸 쭉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그 처리장 말고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 문제도 많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자력 발전소도 저희들 방패장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설계됐는데 예. 발전소도 뭐 아시다시피 TMI,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예. 선제적으로 많이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예. 그 TMI 이후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뭐 수소 같은 거 제거하는 예. 거 그다음에 발전소 설계를 옛날 설계를 또 보강한다든가 예. 그런 게 그 법 이전에 예. 정책적인 부분으로서도 많이 보강했고요. 그렇군요. 특히 그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후쿠시마 사고 때 더욱더 우리가 잘 지켰다는 것은 그때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다중으로 여러 층으로 안전을 좀 지키게 설계해 놨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아마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뭐 원전이 뭐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다 쓰는데 독일은 저 원전을 다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와 유럽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독일은 주변이요. 예. 다른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여유도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뭐 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도 할 수 있고 예. 그게 청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그 원전을 피해서 안전 문제보다는 예. 국민들이 판단이 아닌가 정책적인 판단.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정책적으로 주변에서부터 전기를 사올 수도 있고 예. 싼 값에 우리가 짓지 않아도 싼 값에 사올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여건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나. 우리나라하고 좀 환경이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 사실 뭐 반도고 예. 위쪽으로는 그냥 중국하고 뭐 러시아 정도가 있는데 에너지를 수입하는 여건은 좀 어렵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혜로운데 예. 그 모든 에너지원을 다 사오는 거라서 예.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서 국민들이 편하고 국가가 잘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예. 특히 그 에너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끌고 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금 지형상 수력 발전은 더 이상 개발할 여지가 없나요? 물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예.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있는데 예.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또 물이 없고 그래서 수력도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0.01% 정도밖에 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수령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방패물을 국제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설립된 준정비관이고요. 믿어도 됩니다. 예.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예. 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앞으로 다시 또 찾아뵙게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주에서 쭉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경주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월 달에 가서 그때 주민등록증을 옮겼습니다. 예. 제 고향이 경상도라서 예. 또 고향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으로. 예. 원래는 경상도 어디세요?
품에 산골 안동입니다. 안동. 예. 그렇군요. 안동 끙끙이죠. 안동에 계시다가 이제 경주로 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이종윤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 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코비콤 S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2부에는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코너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꼬리치는 남자의 허동우 감독 그리고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내가 더 영화 속 명대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대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또 누가 더 잘했는지 대국민 문자 투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팔목은 얇아서, 내 팔목은 가늘어서 중 무엇이 옳은 표현일까요? 헷갈리시죠? 내 팔목은 가늘어서가 맞습니다. 가늘다는 굵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긴 물체의 굵기나 너비가 보통에 미치지 못함을 뜻하고 얇다는 두껍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두꺼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빙판이 얇아져서 썰매를 탈 수 없게 됐어. 고기를 얇게 저몄다와 같이 사용하지요. 그렇다면 손마디가 굵어서 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 손마디가 두꺼워서 반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둘 중 어느 표현이 맞을까요? 네, 둘레와 너비가 큰 것이므로 손마디가 굵어서가 맞습니다. 이제 감을 좀 잡으셨나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미연이었습니다.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순서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시간입니다. 영화 속의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 이야기는 물론 세상 사는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책임지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영화 꼬리치는 남자의 허동욱 영화감독,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상암동 YTN 사고 오시니까 어떠세요? 허 감독님? 저는 여기 가끔 오는데요. 올 때마다 우리나라 참 영상산업의 저력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김 기자는? 저는 예전에 영상 자료원 때문에 자주 왔었는데 그러셨구나. 이렇게까지 방송국이 많이 들어선 이후에 온 건 처음이에요. 예. 네. 오늘 이 코너 이름이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인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예. 명대사와 오글거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명대사를 들으면 막 오글거리니까 네. 손이. 왜냐하면 굉장히 절묘한 조합인 것 같아요. 예. 우리 허 감독님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지금 이제 김 기자님 얘기하니까 그런데 좀 왜 명대사하고 오글거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했었어요. 예. 오글거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렇죠. 그 시대상하고 떨어지지 않고 오버하면은 조금. 예. 그죠? 약간 좀 거북스럽고. 예. 그렇지 않으면 좀 닭살 돋는다고 그러나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하고 명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결론은 이거는 작가가 굉장히 노력해 나오는 대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예. 우리 허 감독하고 김 기자 두 분은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저 5분 전에 처음 뵀습니다. 네. 그야말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자신 것 같아요. 5분 만에 그렇게 파악을 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명대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명대사를 듣다 보면은 그야말로 감명을 받기도 하고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허 감독께서는. 명대사의 기준이요? 예. 글쎄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보다 보면 상황에 대한 게 있잖아요. 예.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부딪힐 때 절대절명에 위해서 말 한마디 그 대사가 굉장히 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감동한테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면 명대사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약간 좀 이상하다 낯설다 그러면 오글거리는 게 아닌가 표현이 잘못되면 좋은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아까 명대사는 오글거릴 수밖에 없다고 절묘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 코너 때문에 명대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오글거려요. 그런데 이게 맥락과 상황 속에서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면 놀릴까봐 말 못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정 오늘 첫 시간인데요. 내가 더 명대사를 알고 있다 하는 분들은 명대사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허 감독하고 김 기자 두 분 중에 누가 더 오글거리는 대사를 잘 뽑아 오셨는지 투표도 진행을 할 텐데요. 허 감독이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허동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김현민 기자가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김현민이라고 이름을 적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투표도 받을 예정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허 감독께서는 김 기자보다는 선배니까 그래도 좀 봐주는 건 없겠죠? 근데 아까 우리 5분 전에 우리 김 기자님 당차시는데 그리고 저는요 디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도전장을 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저는 좋을 수 있지만 뭐 다른 분 또 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이렇게 만나야 좋지 않을까.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두 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를 선정해서 오글거리는 대화,
대사를 뽑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먼저 우리 허 감독께서 뽑아오셨습니까 영화? 네. 저는 1980년도 예. 곽지균 감독 예. 연출한 겨울나그네. 예. 예, 안성기 씨, 강우석 씨, 강서구 씨, 이미숙 씨, 이혜영 씨. 예. 주연했던 작품이거든요. 이게 원작이 최인호 선생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예. 예. 어떤 영화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슈베르트의 가곡 겨울나그네. 예. 보리수 음악이 생각나는 음악인 거죠. 예. 저는 이 영화를 군복 입고 봤어요. 예. 80년대 나름대로 우리나라 정세가 좀 서슬퍼럴 때 예. 명동 한가운데 검문 검색이 강화됐을 때 예. 개봉할 때는 못 보고요. 예. 좀 지나서 본 것 같아요. 겨울에. 그렇군요. 제대를 앞두고. 이 영화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 남자의 가슴 시린 첫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내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는 남녀공학을 이렇게 같이 안 지내고 여자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여자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시대 때는. 그리고 여자를 정말 몰라서 생머리에 느낌이 좋으면 다 멋있는 여자라고 판단했던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랬던 시대 때 운명적인 한 여자를 만나게 돼서 선배한테 따지고 보면 선배한테 여자를 뺏기고. 예. 감독님이요? 아니 겨울나그네. 감독님이 그랬다고. 보니까 우리 김 기자는 이 영화 안 보신 모양이에요.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결론은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데 네. 참 드라마 이렇게 볼수록 이 얘기는 그러니까 원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굉장히 이야기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곽지인 감독의 섬세한 연출, 그다음에 워낙 곽 감독 음악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아마 잘 매치가 되지 않은 작품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서욱 씨가 첫 주연을 맡은 영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뽑아오신 오글거리는 명대사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혜씨를 만나러 왔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다녔죠. 그리고 방금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시죠. 제 우주선을 다혜씨께 보여드리죠. 지금 들었습니다만 어떤 장면입니까? 참 민우라는 그러니까 강서구가 연출한 민우라는 배역이요. 네. 큰 재벌집의 이제 아들인데 서자죠. 예. 엄마가 알고 보니까 몸 파는 여자였던 거, 예. 여자고. 사업이 망해서 다 가족들이 남모르게 그냥 이민 가게 되고요. 혼자 남게 돼서 결론은 이모라고 했던 이영애 씨를 찾아간 이태원 양공주에서 나이트 클럽을 하는 거예요. 예. 이미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예정된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혜영이라는 껄쭉한 저는 그 연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혜영 씨의 그 목소리와 지금 보면 약간 좀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연기 너무 매료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밀수품 거래하는 조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수를 거래해서 이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사건이 생기죠. 이제 사람을 찌르게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대학 이제 졸업 이제 종강 교실이고요. 그 현장에 이제 아주 정장 입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 대사가 나온 거는 뭐냐면 너랑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저는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대사인데 너랑 나랑은 지금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살다가 온 사람이다. 우리 김 기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대사? 사실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오글거린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강서구 씨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굉장하네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보면 여자분이 이미숙 씨고 남자분이 강서구 씨인데 당시 이미숙 배우의 인기가 굉장했죠? 우리 그럼요. 캐스팅 영순이었었죠. 청초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미 씨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적도의 꽃을 할까. 허 감독께서
꼽아오신 그 1986년도 곽지윤 감독의 겨울 나그네였고요. 이 허 감독이 뽑아온 영화 속 대사가 정말 명대사다, 오글거린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기자 차례인데요. 어떤 영화 골라오셨어요? 저는 그 홍상수 감독이 만든 2009년에 만든 하하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은 약간 한 수 배웠다.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영화라서 이 영화를 꼽았어요. 거기 보면은 김상경 씨가 영화 감독, 또 유준상 씨가 영화 평론가로 나오는데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모양이죠? 사실은 저랑은 크게 보면 동종업계이지만 굉장히 달라서 저는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보면 언제나 뭔가를 얻는데요. 특히 이 하하는 무겁지도 않고 굉장히 뭐 날카롭게 찌르지도 않으면서도 허허실실하게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고 약간 기분 좋은 낮술자리에 동참해 있었던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를 어떤 좋아합니다. 영화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영화 감독과 영화 평론가가 이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들이 어떤 여름에 둘 다 통영에 갔다 왔다는 것을 알게 돼서 서로의 여행기를 간단히 나누는 거예요. 뭐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뭐 갔던 곳도 겹치고 만났던 사람들도 겹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간 만담을 하듯이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뭐 꿈 장면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뭐 이순신 장군이 나온다던가. 그리고 뭐 문소리, 예지원 씨 등 그 홍상수 영화로 치면은 오션스 1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그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허 감독께서도 이 영화 보셨나요? 예, 봤죠. 저는 이제 사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홍 감독 데뷔 작품 깜짝 놀랐죠. 같이 저도 이제 그 이뽕 씨가 비슷해서 워낙 유학파고 그래서 야, 참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 감독이다. 충무로의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자기 목소리를 냈던 감독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여배우랑 낮술 먹으면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참 그게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그 어떤 그렇죠. 솔직함을 끌어내는 장치니까요. 그럼 김 기자께서 뽑아온 그 명대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큰아버지 집에서 잠들었을 때 내가 마당에 나갔었는데 하늘에 별들이 막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니. 자기는 원래 내 거래. 그래서 잘해줘야 하는 거래. 아무도 날 자기처럼 사랑해줄 사람이 없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 알면 충분해, 그지? 정말 충분하지, 연주야. 우리 이렇게 사랑하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나 원래 아무것도 몰라.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이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 여자분이 예지원 씨고 남자분이 유준상 씨예요. 근데 이 남자는 유부남이고 여자는 뭐 그냥 처녀인데 둘이 불륜 관계인데요. 둘이 통영에 놀러 왔다가 이제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나 더 이상 이런 관계 지속 못하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술을 먹고 객기로 근처에 있는 자기 큰아버지 집에 이 여자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고 큰아버지는 기함을 하고 이 여자는 그때 하늘의 별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자는 진짜 이 남자의 객기가 자신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허 감독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역시 우리나라는 약간 위험한 사랑을 좋아해요. 별 나오고. 별. 그죠? 너에게 저 별을 따라 줄 거야. 그러면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뭐 이런. 그러니까 역시 좀 그 문학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위험한 이야기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간지러운 대사들을 아무래도 좀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군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두 남녀가 영화 끝에 가서도 저렇게 사이가 좋게 끝나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장면이 영화의 거의 끝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걸로 끝나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
홍상수 감독님이 3년 뒤에 찍은 영화가 예.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커플이 카메오처럼 출연을 해요. 예. 근데 그때도 설정은 똑같고 불륜이고 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렇군요. 예. 우리 김현민 기자께서 첫 번째로 꼽아오신 영화 홍상수 감독의 2009년작이죠. 영화 하하하였고요. 지금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 기자가 뽑아온 대사가 더 명대사다, 더 오글거렸다 하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현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하하하 써주셔도 되고요. 반면에 우리 허 감독께서 잘하셨다면 그 허 감독 성함하고 겨울 나그네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두 분 영화 속 오글거리는 명대사 열전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매일 이렇게 앞만 보고 살다가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예전의 영화도 좀 보게 되고 예. 공부도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젊어진 기분인 것 같아요. 혹시 듣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예. 예전에 좋아했던 영화 한번 꺼내시면 예전에 그 첫사랑의 아련함 예. 그다음에 지금의 남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영화관에 손잡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 봤던 그때 설레임을 간직하시면서 예. 한번 과거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사랑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싸워야 원래 행복해지는 네, 그런가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9923번 예지원 씨 목소리 듣고 아침부터 소름이 확 돋았어요. 김 기자님 하하의 한 표 드립니다. 이렇게 됐고 5696번 영화 1급 살인 중에 게리 올드만의 대사 인내력은 친절로 친절은 약함으로 오인되지 뭐 이런 걸 보내주셨네요. 어느 한쪽을 뭐 편들지는 않으셨고 또 8호 사모님 허 감독님 옛날 생각나게 하는 좋은 날이네요. 허 감독께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명대사 선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가장 영향을 받은 영화였기 때문에 예. 전 솔직히 이 영화에 굉장히 좋은 대사가 많았는데 예. 그 안에서 고르느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대사가 좋은 게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 20대 때 어떤 그러니까 사실 최인호 선생님 예. 그다음에 뭐 원작이다 보니 그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저는 나름대로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시간은 한 이틀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대결을 진검 승부를 펼치기로 하고 이긴 분은 본인이 골라온 영화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방송으로 틀어드리는 특권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막 또 문자가 올라오는데 7036번 허 감독님하고 올라왔고 1305번 겨울 나그네 약간 좀 겨울 나그네 쪽으로 좀 표가 몰리는 것 같네요. 역시 날씨가 쌀쌀해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연령대가 불륜보다는 네. 그래도 마음속에 가슴 시린 첫사랑이 그래도 그리워지는 계절이 아닐까요? 다음엔 불륜하지 않을게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보다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갖고 얘기 나누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동우 영화 감독 그리고 그라치아 김현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겨울 나그네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던 고리수 윤영주의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신데요.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